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리가를 라이브로 알려주는 영주형 시간입니다. 라라 영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원투펀치에서 가장 조회수가 떨어지는 방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김건희님께서 또 라라 영주라니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다고. 그리고 원투펀치의 애청자죠. 양산시 스타레지님도 들어오셨고요. 레디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킹북님도 들어오셨고, 지금 이야기를 쫙 나누는 걸 살짝 봤는데 역시 이제 메뉴 얘기가 많습니다. 메뉴 얘기는 프리미어리그 전문가인 지연 일산 장씨 얘기 듣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다행이고, 메뉴 입장에서는 아모린 감독 밑에서 패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더니만, 친구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집에서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축구 기자라든가 아니면 뭐 해설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잘 모르겠다. 지금 아모린 감독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 지금 메뉴는 성적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안토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시 스터리지님께서 근데 안토니 레알 잘함 이렇게 얘기 나눠주셨거든요.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소시에다드하고 베티스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베티스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소시에다드 쪽에서 퇴장 선수가 연달아 나오면서 베티스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베티스가 이 경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조성됐다고 보더라도 안토니의 활약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안토니 활약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의 안토니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로세소가 PK 날리고 헤수스가 골대 맞추고 그런 가운데 안토니가 또다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왼발 발리 슈팅이었죠. 정말 잘 때렸어요. 제가 가끔씩 이 방송할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주의 득점포, 위클리 득점포 이런 거 하나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토니의 이 슈팅은 정말 2주의 득점포로 선정해도 된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엄청난 활약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도움도 하나 했어요. 물론 이 경기에서 로카가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수는 로카가 더 많긴 하지만 안토니가 1골 1개의 도움을 했고 또다시 MOM이 됐습니다. 지금 라리가 3경기, UEFA 컨퍼런스 리그 1경기, 베티스에서 총 4경기를 소화했는데요. 4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골을 넣고 3경기 모두 선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골 못 넣은 데뷔전 경기, 그 경기는 슈팅이 튕겨져 나와서 이스코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격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는 지금 엄청 잘한다. 시쳇말로 얘기해서 졸라 잘한다. 와, 보면 헉소리 나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초반 라리가 2경기는 솔직히 MOM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라리가 왔어? 웰컴 라리가. 야, 너 이 정도 했으면 MOM 하나 가져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경기 연속 MOM? 와, 놀랍습니다. 안토니가 진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초홍님 감사합니다. 영주 형님, 바르셀로나는 퇴장 없이 이길 수 있을까요? 라리가 24라운드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바르셀로나하고 라요 바이카노가 대결을 펼칩니다. 바르셀로나가 라요에게 약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완전히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은 은근히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는 24라운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이번 24라운드는 혼돈의 라운드입니다. 카드가 난무하는 라운드예요. 레드카드가 6장 나왔나?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경기마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심의 판정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라운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억님을 비롯해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에서도 카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라리가 리뷰 2경기 하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솔직히 라리가 24라운드 보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했어요. 짜증났어요. 한 명씩 퇴장당하면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탁 까놓고 얘기해보자. 당신과 나는 11명 대 11명이 퀄리티가 엄청 높은 축구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도 일어나고 네? 밤 새면서 경기를 보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라리가는 심판 판정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알라베스하고 레알은 이 심판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다고 하던데 심판 판정이 일관성이 떨어져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이 경기는 심판 판정의 일관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셀타비고전 주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오사수나 레알 마드리드전 주심, 우누에라 주심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일관성이 너무 떨어져요. 물론 많은 분들은 아니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거 맞는 거 아니냐?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반칙이었던 장면들이 그냥 지나간 장면이 많다니까. 그러면 보고 있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아까운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한 게 이거 너 뭐야 이거 화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판정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이변이 많았습니다. 멘도님. 네. 킹북님께서는 야말이 혼자 캐리하겠지 이런 얘기했고요. 네. 영주형 건들지 마라. 비니시우스 진짜 측면 휘젓는 게 엄청나던데. 비니시우스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5년 들어서 라리가에서 제대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도 골맛을 봐야 된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양산시 스터레지님께서 심판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시간 되면 안토니 얘기 다 끝났어. 미안해. 업태명님, 안토니 얘기가 다 지나갔어요. 라리가 3경기 뛰었는데 3경기에서 2골 넣었다. 유럽 대항전 치면은 4경기에서 3골 넣었다. 라리가 3경기에서 다 MOM 했다. 요 얘기 했습니다. 자, 지상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레알 알레티 빌바오 모두 의리 있게 1대1로 비겼습니다. 바르샤도 동점해 줄 거라 믿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위, 그리고 3위는 바르셀로나, 4위가 아틀레틱 클로브입니다. 근데 1, 2, 4위가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니까 3위 바르셀로나 너도 라이그전에서 무승부해 이런 얘기인데 싫다. 거부하겠다. 나는 거부하겠다. 아, 물론 바르셀로나가 이득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게 티나니? 미스터 강? 너무 기뻐했나? 레디꼬님. 네, 귀엽네요. 네, 빨간만 얼굴님 안녕하세요. 이번 라운드 유독 1대1 무승부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무승부가 좀 많았고요. 심판 판정 때문에 경기가 좌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메뉴의 아픈 손가락 안토니 오구 잘한다. 잘해서 이정료 두둑히 얹혀주고 떠나라. 레시포드도 잘하고 묻고 더블로 가. 야, 이거 안토니도 지금 베티스에서 잘하고 이건 리그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토니는 드리블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템포가 빠른 건 아니에요. 테크닉이 뛰어나고 슈팅이 좋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는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라리가가 안토니에게 더욱더 어울리는 무대라는 건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뉴 입장에서는 안토니 9,500만 유로인데 이정료가. 레시포드 너 주급이 얼마니? 근데 얘네들 보내놨더니만 잘하면 솔직히 난 좀 빡돌 것 같아. 난 화날 것 같아. 영주형님 근데 매니저는 컨디션 저하로 노쇼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또영드TV에서 토트넘 메뉴 경기를 라이브 하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1시간 전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12시까지는 버티고 있었는데 12시에 다운. 한 번 다운되면 못 일어나. 권투는 카운터를 10번이나 세지만 나는 다운되면 그냥 쓰러져 버려. 죄송합니다. 메뉴전 라방 기다리셨구나. 한국의 퍼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요즘 축구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를 보다 보면 재미난 경기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재밌고 저 경기도 재밌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제가 돌아보면 재미난 경기 딱 찾으라면 울산하고 안양 경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울산 최전방 필요한 것 같고 서울도 최전방 열심히 찾고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울산은
네, 여튼 그렇고요. 안양은 와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안양 유니폼을 샀습니다. 와이프 몰래. 와이프 몰래 제가 질렀습니다, 여러분. 네, 마테우스를 질렀습니다. 또영주 TV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다. 네, 여기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마테우스가 워낙에 K리그2에서도 잘했으니까 K리그 1에서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통한다. 그리고 삼선 미드필더 김정현 눈에 들어온다. 여기다가 주전 선수가 리영직인데 리영직 선수가 뭐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몸 컨디션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K리그2 득점왕 못다. 안양의 K리그1 첫 골 역사에 못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뭐 주민규 두 골 넣으면서 주민규 입장에서는 나 아직 건재해. 그러면서 대전이 승리하는 모습도 있었고 전북도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전북도 네 앞으로 이제 출발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K리그 1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북이랑 대구 재밌었구나 킹북님. 인테르 재밌었죠. 인테르 유벤투스가 인테르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테르 비상인가요? 비상! 네, 비상 같죠. 네. 여하튼 유벤투스가 인테르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피오렌티나에게 대패를 당했다가 또다시 피오렌티나를 만났을 때는 2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자, 총님, 아내분이 다 알고 계실 듯한 느낌. 야, 그럼 나 벌써 욕 들었어. 나 여기 붕대 갖고 앉아 있었을 거야. 여하튼 바르셀로나 1위 타랑 가자. 네, 감사합니다. 자, 주민규야 국대급이니까 동수 김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전 바르셀로나 지는 게 재밌습니다. 너 이럴 거야? 양상시 스토리지? 양상까지 찾아가는 수가 있어. 내가 뇌를 다쳤지만은 한 명 찍으면 한 놈만 패. 리버풀 팬이구만. 기분 좋겠다. 승승장구해서. 히든 SL에서 뭐라 하셨으려나? 아직 안 했습니다. 히든 SL은 요거 끝나고 밤 9시에 찍습니다. 그때도 뭐 찬호한테 그 얘기 하겠죠. 오, 유벤투스가 이겼네. 난 무승부 할 줄 알았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여하튼 히든 SL은 요 방송 끝나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경기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4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현재까지 라리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순위부터 띄워주시죠. 자, 라리가 순위를 보면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51점으로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50점으로 2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을 원했지만은 주심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러면서 결국은 1위 자리는 고수했지만은 승점 3점을 벌지 못했습니다. 승점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퇴장이 나왔죠. 그러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셀로트의 득점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여하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가 바르셀로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새벽에 경기를 치르고요. 아틀레틱 클루브는 무승부를 거뒀어요. 에스파뇰하고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산세트가 다시 한번 골을 넣었습니다. 산세트 골이 슈팅을 때렸는데 상대 수비수 엉덩이 맞고 들어갔어. 굴절되면서. 여하튼 산세트가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다는 게 좀 드러났고요. 5위가 비아레알, 6위가 라요, 7위가 마요르카, 9위가 베티스, 8위가 베티스, 9위가 오사수나, 10위가 지로나, 11위가 소시에다드.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낮죠. 12위가 세비야, 13위가 헤타페인데 제가 지금 순위를 쭉 불러드린 이유는 13위 헤타페까지는 승점 30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6위 라요의 승점이 승점 35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라요가 6위야? 아니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요르카가 6위 아니었어? 이런 얘기했는데 6위부터는 순위가 엄청나게 요동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가 6위 할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베티스는 좀 겨울 이적 시장을 잘 보냈잖아요. 최전방에 쿠초, 오른쪽에 안토니. 그래서 베티스도 뭐 6위 충분히 가능하다.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위인데 소시에다드 분발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사실 소시에다드는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최전방 스트라이커 부재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시즌도 오야르사발이 최전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소시에다드는 중심 선수들이 떠나간 시즌이니까 이번 시즌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경기부터 살펴보죠. 첫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4라운드 오사수나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팀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경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경기 보면서 야, 이거는 쉽게 승리를 거두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1대1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0명이 뛴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기록에서 앞서 있습니다. 물론 예상골에서는 오사수나가 좀 더 앞서 있죠. 왜냐면은 주드 벨링엄이 퇴장당한 다음에는 오사수나가 굉장히 거칠면서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추가골을 노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역전골을 넣지는 못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음바페가 선제골을 넣었죠. 그런 다음에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상대의 거친 반칙에 약간 고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주드 벨링엄이 39분에 퇴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오사수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매치 도미넌스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경기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였다고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초반부터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주도하는 가운데 라이트백으로 나온 발베르데의 크로스 그리고 음바페가 수비 앞쪽에서 끊어서 슈팅하면서 선제골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물론 매치 도미넌스를 보면은 주도권이 오사수나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사수나가 좌우 측면을 이용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마무리가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는 미드필드에서 너무나 거칠었어요. 손을 너무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반칙 선언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불만이 섞일 수 있는 게 오사수나 문전에서 반칙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장면만 띄어서 봐서는 주심의 판정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비니시우스의 충돌 외에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 장면은 PK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39분에 주드 벨링엄이 퇴장당하면서 주도권이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오사수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드리고를 투입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고자 노력을 한 거죠. 오사수나는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최전방의 부디미르의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브리안, 오른쪽에 루벤 가르시아가 최전방에 있는 부디미르에게 어떻게 해서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미드필드 라인부터 수비 라인까지 너무나 거칠었어요. 손을 계속 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지금 초토화됐잖아요. 센터백 라인에는 밀리탕, 리디거, 그리고 알라바가 부상이고 오른쪽에는 카르바흐하고 루카스 바스케스가 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프란, 라울 아센시오, 초아메니 그리고 발베르데가 나왔습니다. 발베르데는 라이트백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선에서 지원 사격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호드리고에게 휴식을 주면서 브라임 디아스가 선발로 나왔는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히트맵을 보면 비니시우스는 중앙에서 조금 더 많이 뛰고 음바페는 측면에서 더 많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메이션을 그냥 투톱으로 보는 데가 있고 오히려 비니시우스를 원톱으로 보고 음바페를 왼쪽 윙포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명의 동선 정리는 상당히 잘 되어 간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다만 이 경기에서는 브라임 디아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경기 보면은 역시 문우에라 주심 얘기를 해야 돼요. 반칙수를 보면은 오사수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사수나가 10개 이상의 반칙을 범했는데 카드는 3장 받고 레드카드는 없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그거보다 당연히 반칙수가 적고요. 그러면서 옐로카드 1장 받고 레드카드 1장 받았죠. 문우에라 주심 올 시즌 기록을 봤더니만 올 시즌 기록에서는 레드카드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처음 꺼냈고요.
그 레드카드 꺼내는 장면 보면은 카마빈가가 상대 선수를 밟았습니다. 부디미르를 밟았거든요. 그러면서 PK가 주어졌어요. 무누에라 주심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레알 마드리드 팬 외의 분들은 요 장면만 보면은 이거 퇴장 맞지 않느냐? 요 장면만 보면은 요거 PK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심이 문제가 엄청 심각하구나. 몸싸움에 대해서 관대한 걸 넘어섰구나. 손 쓰는 거는 그냥 놔두는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밀고 당기고 이러는데 그냥 경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흥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9분에 주드 벨링엄이 주심에게 존중심을 갖고 말하는데 F 오프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F 오프와 FU와 여러분 아시죠? FU 엿먹어 이런 거와 F 오프 꺼져버려 뭐 이런 거와 둘 다 약간 모욕적이긴 한데 FU가 더 직접적이고 직선적이고 F 오프는 좀 간접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얘기한 거는 무누에라 주심이 영어 번역을 잘못한 거다.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다. 왜냐하면은 FU라고 안 했다. F 오프라고 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젠장 이런 느낌이었던 거다. 주심이 잘못 알아들어 놓고 지금 레드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과거에도 F 오프라고 해가지고 퇴장 당한 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F 오프라고 하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라리가에서는 퇴장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드 벨링엄이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장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본 거죠. 주드 벨링엄이 앞으로 2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드 벨링엄이 못 나온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맨시티하고의 경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맨시티 전에서 선수들이 뛸 때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주드 벨링엄이 39분에 퇴장당했는데 그 이후로는 10명이 뛰었으니까.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승점 1점에 멈췄습니다. 당연히 피해가 막심하죠.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은 이거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주심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대기심에게 따지다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안첼로티 감독도 주심이 잘못 이해하고 주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게 경기 중에도 드러났고 경기 후 인터뷰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심에 대해서 문제를 확실히 잡을 생각입니다. 알라베스라든가 레알 마드리드가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일부 주심은 기준 이하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심 협회에서 똑바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음바페 기록을 좀 말씀드릴게요.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또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자, 공식 3경기 연속 골이에요. 마드리드 더비, 맨체스터 시티전, 그리고 2경기죠. 오사수나전. 어려운 경기마다 이 음바페가 골을 넣어줬고, 그리고 그 옵타에 올라온 기록을 보니까 2025년 들어서 빅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스만 덴벨레. 15골인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음바페입니다. 11골이에요. 2025년 들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바페가 13경기 정도 출전을 했고 그 중에 11골을 넣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완전히 살아난 거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17호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라리가에서 레반도프스키와 피치치 경쟁을 하고 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19골을 넣었죠. 지금 2골 차입니다. 그리고 13골을 넣은 선수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13골을 넣은 선수가 오사수나의 브디미르하고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입니다. 그리고 나서 12골을 넣은 선수가
좀 전에 게시판에 올라왔다시피 아틀레틱 클루브의 에이스라고 하는 싼 세트입니다. 12골을 넣고 있으니까 지금 득점왕 경쟁은 제가 봤을 때에는 레반도프스키와 음바페의 대결로 압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음바페가 완전히 살아났다. 음바페의 움직임은 좋았다. 그리고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하고 위치를 살짝 바꾸면서 음바페의 움직임을 더 극대화시켰고 비니시우스하고 동선 정리도 어느 정도 돼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사수나에서는 부디미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디미르가 오사수나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부디미르가 골을 넣으면서 리그에서 13호 골을 넣었어요. 이 부디미르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에서 2020-21 시즌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 임대되면서 오사수나에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시즌 반 정도를 뛰었습니다. 4시즌 반 정도 뛰면서 57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부디미르 골 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겠니? 덧셈을 했지. 2020-21 시즌 몇 골, 그 다음 시즌 몇 골, 그 다음 시즌 몇 골, 지난 시즌 17골, 올 시즌 13골, 막 이러면서 이 득점 기록을 다 합쳐서 덧셈을 했더니만 57골이야. 오사수나에서 57골을 넣었어. 근데 재미난 거는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56골을 넣었다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히 다 더했는데 57골인데 문도 데포르티보는 사비노와 함께 56골을 넣었다. 오사수나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러는 거야. 물론 나의 덧셈 실력을 의심했지. 당연히 의심해야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계산기를 갖고 왔어.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7골이 맞아. 그랬더니만 옵타 봤더니만 옵타에는 57골로 나오는 겁니다. 부디미르가 사비노와 함께 57골로 오사수나에서 최다골 기록 타이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옵타를 믿자. 원투펀치에서는 옵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옵타의 기록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디미르가 57골, 사비노, 오사수나의 전설적인 공격수죠. 57골. 그 다음에는 20골대로 떨어지니까 부디미르의 기록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부디미르가 17골인가 넣었어요. 득점 5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벌써 13골이니까 부디미르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호드리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250경기를 소화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옵타가 또 알려줬습니다. 호드리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250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선수 중에서는 많은 경기를 소화한 거죠. 이전까지 기록을 보면 역시 1위는 마르셀로입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 앞에서 은퇴식을 또 진행하기도 했는데 546경기를 소화했고요.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50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카세미로가 330경기 정도를 소화했고 비니시우스도 229경기를 소화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경기를 296경기요. 그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 다음에는 호드리구가 250경기를 소화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구는 아직 어리잖아요. 지금 아직 어린 거예요. 정말 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랜 기간 뛴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마르셀로라든가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기록도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많이 화났을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경기를 보는 저도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팬은 아니지만 굉장히 짜증 났었거든요. 이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야, 라리가 주심 진짜 심하다. 그 생각 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라리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카드 피해를 또 받습니다. 안첼로티가 항의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심에게 항의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심이 가서 주심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옐로 카드를 꺼내요. 자, 그 전까지 주심이 팔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왔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도 뚜껑이 열려서 그냥 자기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치고
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주드 벨링엄만 알죠. 자기 자신에게 욕을 했는지 아니면 주심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이거는 주드 벨링엄만 알겠죠. 자기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치고 이런 젠장 아니면 뭐 이제 장난 그만 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은 원인 제공은 주심이 제대로 판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그 선수가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라리가 주심의 문제점은 이게 제일 커요. 주심의 위험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카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건 라리가 제가 보아 오면서 계속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거는 테바스 회장이 분명히 주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기가 많아지면 라리가 팬들 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경기 많으면 라리가 팬들 경기 안 볼 거예요. 아니 스포츠를 왜 봅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누가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스포츠를 보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걸 왜 봐요? 쇼인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공정당당하게 싸우면서 그 안에서 드라마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응원이 있고 흥분시키는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 여하튼 문제가 좀 심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승점 2점이 날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으로 셀타비고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거라고 정말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아틀레티코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대1 무승부로 끝났죠. 이 경기는 솔직히 경기 초반에 10분도 되지 않아서 바리오스가 퇴장당해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은 퇴장당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태클이 너무 깊어요. 최근에 짤츠부르크전에서도 퇴장당했나? 바리오스는 카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오스 스스로가 리플레이 하면서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생각해보고 태클의 강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태클이 너무 깊어요. 당연히 그런 장면이 나오면 VOR로 확인하고 주심에게 얘기합니다. 옐로 카드 나왔다 취소하고 레드 카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0대0 상황에서 결국은 한 명 퇴장당하면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 10명에서 너무 오랜 시간 뛰게 된단 말이에요. 총님 감사합니다. 테바스 회장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다시피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빅클럽 팬들이 많잖아요. 레알이라든가 바르셀로나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가 이런 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의 지지를 테바스 회장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쪽수로 따지면 테바스 회장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바스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셀타비고 무승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오스가 퇴장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셀타비고 히랄데스 감독 3-4-3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은 경기 중에 민게사를 투입하면서 4-4-2 형태로 변화를 꾀하고요. 공격수를 늘립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임했고요. 여기다가 민게사가 들어가면서 측면 공격도 살아났고 전방 쪽에 보로아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아스파스 같은 경험이 많은 공격수를 투입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셀타비고의 득점력이 너무 떨어졌었는데 보로아 이글레시아스가 늘 오르망에게 발을 밟힙니다. 결국 PK가 선언됐고 PK를 아스파스가 처리하죠. 그러면서 셀타비고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요. 히랄데스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 시즌 막판 너무 강합니다. 셀로트가 교체 투입을 했는데 셀로트가 히메네스의 롱패스를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가 1대1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경기 기록을 좀 말씀드렸는데 슈팅 숫자에서도 셀타비고가 11개로 앞섰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9개입니다. 그리고 셀타비고는 유효 슈팅이 4개였어요. 셀타비고가
젊은 공격수를 먼저 배치를 했는데 두란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이 너무 떨어졌고요. 다른 공격수들도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결정력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경기였어요.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뒷심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뒷심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뒷심이 진짜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메오네 감독이 무게중심을 약간 수비 쪽에 두고 물론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지만 후반전 들어서 셀로트라든가 앙헬 코레아 투입하면서 공격수를 4명까지 기용하는 그러니까 그리즈만 훌리안 알베스가 선발이면 그 다음에 셀로트, 앙헬 코레아 나와서 4명이 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골이 필요하니까 막판에 공격수를 대거 투입해서 골 넣어서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니까 막판에 골 넣고 승리하는 거지. 근데 저 이 경기 보고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왜냐면 셀로트가 들어간 거는 10명 이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로트가 골을 넣었어요. 놀랍죠? 많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수들 칭찬합니다. 물론 느노르망은 평점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하비 갈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체됐으니까. 왜냐하면 느노르망 같은 경우에는 PK를 내줬으니까. 근데 호세 히메네스가 수비는 수비, 공격은 공격,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그리고 10명이서 뛰다 보니까 그리즈만이라든가 훌리안 알바레스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점은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셀타비고의 히랄데스 감독 대처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3-4-3으로 나왔다가 결국은 민게사 투입하면서 4-4-2 형태로 바꾸고 공격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보르아라든가 아스파스 투입하고 충분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에 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셀타비고는 잘하긴 했지만 선수들의 퀄리티 문제죠. 네. 선수들의 퀄리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경기는 1대1로 끝났다고 봅니다. 총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 토트넘 맨유 경기를 잠을 자는 바람에 못하는 바람에 노쇼하는 바람에 내일 새벽 5시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건데 장담은 못해요. 저 아직 환자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래 내가 그것도 있어. 분리할 때마다 환자라고 우기는 것도 있어. 분리할 때마다 나 뇌 다쳤어 막 이러면서 나 몰라 나 잘 안 보이는데 나 아파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스케줄이 좀 빡세. 그런데 바르셀로나 경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3시간 자고 일어날 생각은 있습니다. 초홍님 반드시 일어나 볼게요. 네 알렉산더 셀로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 라리가 팀 내 최다골이에요.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파스는 리그에서 7골 기록하고 있어요. 네, 셀로트가 9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즈만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즈만이 8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7골을 넣었습니다. 이 공격 3인방에 골을 많이 넣고 있죠. 네, 그래서 셀로트 9골, 그리즈만 8골,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 7골. 그 다음에는 앙헬 코레아 3골, 로드리고 데폴 3골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셀로트가 출전 시간 대비 골을 진짜 많이 넣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셀로트가 골을 이렇게 많이 넣는 거는 교체 출전한 다음에도 골을 많이 넣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셀로트 기록이 지금 옵타 기록이 나오잖아요. 셀로트가 교체 출전해서 6골을 넣었대요. 이게 유럽 5대 리그 최고 기록이래요. 그러니까 교체 출전해서 골을 진짜 잘 넣는 거죠. 바르셀로나전도 셀로트한테 당했거든. 그쵸? 그리고 이 셀타비고전도 셀로트가 골을 넣었고요. 그 정도로 셀로트의 활약이 눈부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셀로트 이러면 거의 슈퍼서브 아닌가요? 이러면은 교체 출전해서 미친 듯이 잘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셀로트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전에 산세트 얘기를 하나 했잖아요. 산세트 얘기를 좀 하자면 산세트가 지금 리그에서 12골로 득점 5위예요. 그런데 미드필더 중에서는 골을 정말 많이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콜파머가 14골, 은베모가 14골, 그 다음이 산세트라고 해요. 미드필더 중에서는 골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은 구르제타나 니코가 생각만큼 잘하는 시즌이 아닌데 산세트가 말 그대로 해결사의 역할을 하면서 아틀레틱 클루브의 공격을 또 이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기록과 제가 동시에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라리가를 좀 리뷰해 봤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선수 이름을 실수로 또 얘기해서 여러분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수 남발이다. 라리가 24라운드 같다. 이러면 뭐 주심을 욕할 수가 없는데 거의 뭐 그 수준의 라이브다 야. 이거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참. 하지만 라리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라리가 마지막 경기 바르셀로나와 라요 경기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노력을 할게요. 혼돈의 라리가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리고 우리 노피디도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 방송처럼 해서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방송부터는 실수가 거의 없다. 쟤는 실수 안 할 거야. 노피디는 실수 안 할 거야. 다음 방송은 실수는 나의 목, 실수는 나만 할 것 같아. 여러분, 야 내가 그렇다고 피디를 때리겠니? 피디 끝나고 나와라 이러지 않아. 지금 게시판 반응 보니까 반반 나눠져 있어. 반반 나눠져 있어. 바르셀로나가 미끄러졌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바르셀로나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반반 나눠져 있네요.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경기 예측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승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한지 플릭 감독 뭐 최근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2025년 너무 좋잖아요. 지금 11경기 무패인가? 거기다가 이번 주 선수들이 휴가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기존 잘하는 선수들 재계약하면서 묶어두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저는 승리할 거라고 예상해요. 지겠네 누구야 너? 지겠네라니 승리 얘기하자마자 지겠네? 그 밑에 미끄러져라. JS현. 너 자주 보는 애인데 JS현 기억하고 있어 나? 여하튼 그런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네, 상황을 봐야죠. 또 라이오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르로트하고 아스파스 이야기를 좀 실수로 헷갈려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세르로트는 교체 출전을 주로 하면서 9골 리그에서, 그리고 아스파스는 이번에 PK골로 7골. 그래도 아스파스는 아스파스죠.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쿠바르시하고 아센시오 누가 위임? 지금까지는 저는 쿠바르시가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쿠바르시는 물건이거든요. 물론 라울 아센시오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아센시오도 물건 중에 물건이긴 한데 쿠바르시가 더 많은 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출전 시간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홍님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 트래블 가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아센시오 얘기 나왔잖아요. 아센시오 얘기 나왔으니까 라리가 부상 선수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는 좀 걱정하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수비에 대해서. 왜냐면 마드리드 더비에서 추아메니가 발을 밟아서 PK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카마빈가가 발을 밟아서 PK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 맨시티전 승리했죠. 3대2로. 근데 2골 내줬어요. 그리고 최근 PK가 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라울 아센시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투쟁심 있고 위치 잘 지키고 스피드도 나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수비 쪽에서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걱정은 오히려 초아맨이에요. 자, 오른쪽 측면 발베르데 걱정 안 합니다. 발베르데는 골키퍼 시켜도 잘하래야. 발베르데 오른쪽에서 잘해요. 제 걱정은 오히려 왼쪽에 프란이에요. 그러면 포백 보면은 프란, 맨디보다는 프란이잖아 그래도. 맨디 올 시즌 일단 프란, 라울 아센시오, 추아메니, 그리고 발베르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수비수가 2명밖에 없잖아요. 포백 중에서.
그럼 이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부상 선수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디거, 카르바알, 알라바, 밀리탕, 루카스 바스케스 모두 부상입니다.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리디거하고 알라바는 맨시티하고 2차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찾은 기록에서도 의심스러움이라고 떴지 부상 돌아온 날짜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디거하고 알라바도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아마 맨시티전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알라바의 경기력은 의심해야 되죠. 알라바 올 시즌 몇 경기 뛰었나? 거의 뛰지 못했어요. 알라바 올 시즌 내내 부상이었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알라바는 생각에서 좀 제외를 하고 그럼 리디거하고 라울 아센시오로 중앙 수비를 둬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리디거가 몸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사실 체력적으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예요.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수가 많은데 여기다가 지난 경기는 한 명이 퇴장당했어요. 10명이서 뛴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수비 쪽에 리디거가 반드시 좀 돌아와서 안정감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센터백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부상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센터백이든 아니면 측면 수비수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같죠? 네.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카르발이라든가 밀리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리디거, 알라바, 루카스 바스케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르발의 빈자리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뭐 루카스 바스케스가 라이트백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레프트백에 대한 갈증도 심할 것 같습니다. 레프트백으로 맨디든 아니면 프란이든 100% 만족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카마빈가가 레프트백으로 나왔을 때 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을 넘겨야 되니까 지금 라울 아센시오가 좀 고군분투해줘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리디거가 빨리 돌아와라. 아센시오하고 리디거면 버틸만 하다. 그리고 리디거가 센터백으로 뛰게 된다면 초아메니는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첼로티가 리디거 돌아왔는데 초아메니 리디거 쓰진 않겠지? 그러지는 말자. 라울 아센시오는 계속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잘하는 선수는 계속해서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도약을 시켜야 됩니다. 주전으로. 레알 마드리드 B팀에서 올라온 센터백이 이렇게 잘한다면은 뭐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도 B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계기가 되고 또 유망주에 대해서 더욱더 투자하고 아끼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울 아센시오의 등장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 저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했을 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에로였거든요. 이에로가 중심이었어요. 뭐 이에로 옆에 엘게라가 오든 누가 오든 이에로가 중심이었는데 이에로에서 넘어간 게 전 라모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라모스가 세비야에서 영입된 선수긴 하지만 오랜 기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책임졌잖아요. 라모스 첫 번째 별명은 레알 마드리드 와서 제2의 이에로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라모스가 각광받았는데 지금은 리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디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밀리탕도 잘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부상이니까. 그런데 미래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라울 아센시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출전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 자, 저기 밑에
안 감독님 유망주 너무 안 써요. 유망주 안 쓰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첼로티 감독 선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 많이 했어요. 그 브라임 디아스 막 80 몇 분에 투입시키는 거 보면 제가 야 80 몇 분에 들어가서 대체 누가 골을 넣고 누가 패스를 한단 말이야? 근데 브라임 디아스가 했죠. 맨시티전에서. 그 다음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감독님의 깊은 뜻을 몰랐네요.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출전 시간도 조금 보장해주고 어린 선수들도 좀 기회를 주고 키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원투펀치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원투펀치에서 라리가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